셀트리온 그룹 논란 중인 감리 문제 총정리. 도대체 왜 무엇이 문제인가?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4.70%, 헬스케어 플러스 3.41%, 제약은 플러스 4.22%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침 출발은 안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세로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그룹의 논란 중인 감리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총정리를 해보면서 왜 그런 것인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논쟁 중인 4가지 부분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국내 판매권을 셀트리온에 팔고 이를 매출로 잡은 게 맞는지, 그리고 두 번째, 재고자산 문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의 가치 하락을 제대로 반영을 하였는지, 세 번째, 셀트리온이 계열 관계인 헬스케어와 제약에 판매한 의약품을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감리가 3년 이상 이렇게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인데요.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씩 상세하게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국내 판권 문제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국내 판권을 셀트리온에 팔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매출로 잡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 2018년에 일어난 일이죠. 2018년 6월 29일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던 국내 판매권을 셀트리온에다가 넘긴 것이죠. 218억의 금액이죠. 판매권을 넘기는 것, 이것은 영업권이기 때문에 매출로 인식을 해서 영업이익으로 잡으면 안 된다. 누구의 영업이익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영업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업권은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으로 봐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재테국제회계 기준 1038호 48과 49에 보시면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 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국내 판매권이 내부적으로 창출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원래 영업권 권리란 것은 처음에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처음에 셀트리온한테 돈을 주고 이 영업권을 사왔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자산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으로부터 국내 판매권을 가져올 때는 돈을 주고 가져온 것이 아니잖아요. 영업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따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자체적으로 스스로 내부적으로 영업권을, 국내 판매권을, 이러한 부분들을 창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다. 따라서 자산이 아니고 매출로 인식을 하면서 영업이익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서는 또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으로부터 구매한 재고자산의 가치 하락을 제대로 반영하였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두 가지죠. 해외 시장 가격 하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대해서 손실 처리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 부분도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1월 19일 날 오늘 아침 8시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것은 더벨에서 나온 자료고요. 유료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셀트리온으로부터 매입한 재화를 적정하게 평가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재고자산 평가는 매년 감사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재화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내용 연수가 완료되면 이를 재고자산 손실 충당금으로 쌓아야 되는데 제대로 손실로 쌓았는지 아니면 손실을 감춘 것인지,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당연히 매 분기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자산 평가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가격이 하락하거나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매 분기별로 여기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내지는 올라가게 되면 환입이죠. 이런 부분들을 매 분기별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액이 제대로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외 시장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금융당국이 조사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해외 쪽은 해외 유통회사하고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금융감독원에서 직접적으로 해외 유통회사에 가서 자료를 보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추측성으로 왜 평가 손실이 이렇게 작으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특히 금융감독원에서 2017년에 헬스케어에 상장할 때 그때 재고자산에 대해서 문제를 걸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경제신문에서도 나왔듯이요, 한국거래소에서는 금융당국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재고평가 손실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그 당시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을 위해서 2017년요 손실을 일부러 적게 잡았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과 어긋나는 견해다 이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요, 2017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에 상장을 할 때 이 재고자산 쪽에 손실이 나서 만약에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장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요, 굳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축소하고 숨겨가지고 이것을 순이익으로 굳이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손실이 있다면 그대로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왔다 해도 상장 요건이 되기 때문에 상장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축소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효기간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제대로 금감원에서 감리위원회를 진행을 하면서 실제 상품성이 있는지 식약처에 물어봤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모든 제품을 원료약품의 형태로 원재료를 매입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만 유효기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완제의약품이 아닌 원료의약품의 형태로 원재료를 매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원료의약품이란 것은 유통기한, 유효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2020년 3월이죠. 3월 30날 기사를 보시게 되면요, 1차적인 문제는 의약품의 유효기간이다. 통상 원료의약품은 유효기간이 5년에서 7년이다. 완제의약품은 2년에서 3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2019년에 나온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요,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유한 원료의약품의 유통기한은 약 4년에서 7년으로 이를 다시 완제의약품으로 제조할 시 유통기한이 약 4년에서 5년이 늘어난다. 최대 약 10년까지 제품을 유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 재고 관리를 약 10년 동안 조정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평가 손실을 고의적으로 축소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원료의약품의 유통기한, 유효기한 보관만 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 원료의약품에 대해서 해외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 부분도 자산평가를 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라는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셀트리온의 계열관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및 셀트리온 제약에 판매한 의약품을 매출로 인식한 것이 적정한지, 이것은 뭐냐면요, 이런 부분들이죠. 지금 셀트리온 그룹 자체가 셀트리온 홀딩스 아래에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잖아요. 셀트리온과 제약은 지분관계가 셀트리온이 제약의 54.93%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회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두 회사는 지분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셀트리온 제약은 연결 재무제표로 해서 셀트리온하고 같이 하니까 이것은 뭐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계도 그렇습니다. IFRS 회계 기준에 따르면은 셀트리온 그룹은 내부 거래를 제거할 요인이 없었다. 회계상 내부 거래로 인식되지 않았다. 지배구조상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같은 그룹 안에 있어도 지분 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전혀 다른 회사였다. 상호간
유의미한 지배력이 없다는 판단 하에 연결 재무제표 작성 의무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이 부분도. 그 다음에 감리가 3년 이상 걸리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부분이죠.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금감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무리수를 둔다는 이야기죠. 고의성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검찰 고발 논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잖아요. 그리고 회계업계 관계자도 분식 회계 고의성을 입증하려면은 감리 단계에서 증거 수집이 미리 정리됐어야 했다. 이에 대해 감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되다 보니 감리에 시간만 많이 쓰고 투자자의 불안은 커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자 공지사항을 보시게 되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번 감리에서 금융감독당국과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핵심이죠. 이는 바이오 의약품의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대한 부분적 이해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금융당국이 지금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특수성이라든가 또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글로벌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자, 그렇다면은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1월 17일 날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셀트리온 그룹 회계감리 관련 이슈 코멘트 자료의 원본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신문 언론 기사에서 보시면요. 상당히 참 안타까운 사실이요. 핵심 부분은 다 빼먹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결정에서는 회계 위반의 고의성이 핵심으로 판단된다.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규모로 결정되는 중요도에 따라 검찰 통보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검찰 통보 고발이 진행될 경우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규모가 자기 자본의 2.5%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다. 자본금 전액 잠식일 경우에도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이하 가능성은 낮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금융투자의 1월 17일 날 박재경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요. 근데 이 부분은 빼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법조항을 제50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판단 기준에서 법조항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핵심 부분이 여기에 있잖아요.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자산 총액이 2조 원이 넘기 때문에요. 위반 금액이 자기 자본의 2.5% 미만이 되게 되면은요. 제외되기 때문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거래 정지라든가 상장 폐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양정 기준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잖아요. 고의성이 있느냐, 고의냐, 중과실이냐 과실이냐 이렇게 되는데요. 앞에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져봤지만 셀트리온 그룹의 회계법인은 한영회계법인이잖아요. 국내 4대 회계법인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해석하기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해석의 차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금융당국에서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들은 중과실 정도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고의적으로 했다 해서 검찰 고발이라든가 검찰 통보 정도의 조치를 받으면 아니 되고요. 바로 고의성이 있다 치더라도 감경시 최소 검찰과는 관계없는 이러한 조치가 나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한편으로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금융당국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는 저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요. 이에 따라서 오늘 셀트리온 플러스 4.70% 상승이고요. 외국인들이 484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공매도는 29,000주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외국인 29만 6천주 매수, 기관들도 6만 3천주를 매수를 했지만 연기금은 오늘 또 6만 5천주 이상 매도를 했죠. 외국계 창구에서는 JP모간에서 13만 4천주 매수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역시 3.41% 상승세, 외국인들 156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고 공매도는 7만 9천주로서 감소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 23만 9천 주 매수 우위, 기관들 4만 9천 주 매도인데요. 특히 연기금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13만 주 매도를 한 모습이었고요. 외국계 창구에서는 JP모간이 2만 7천 주, UBS 쪽에서 7천 주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편 셀트리온 제약은 4.2% 상승이고요. 외국인들 47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공매도는 3만 3천 주에서 어제보다는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 5만 5천 주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창구별로는 CS 쪽에서 4,990주 매수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사주 매입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셀트리온은 지난 18일 어저께죠. 10만 주 신청을 했지만 4만 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18일 날 10만 주 신청을 했지만 4만 8천 주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자사주 매수 상황은 여기 자막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신청 수량도 여기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요. 현재 지금 감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정권선물위원회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19일 날 정권선물위원회에선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권선물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정을 해서 결과를 빨리 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오랫동안 끌었던 이 장기적인 악재 문제, 이번 기회에 해결을 빨리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정권선물위원회로 넘어간다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정권선물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결을 위한 심의, 논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빨리 결과를 내달라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만 장기적인 악재가 소멸될 수 있는 과정으로 접어들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단기적으로의 주가 움직임은 약간 혼란스러운 모습이 좀 더 나올 수가 있겠지만요. 큰 흐름으로 볼 때는 이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보는 관점에서는 악재 소멸의 과정으로 접어들었다는 측면으로도 한편으로는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